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요새는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오프닝을 좀 색다르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새 AI에 빠져 있는데요. 챗 GPT한테 한번 일감을 줘봤습니다. 오늘 주제를 만화로 한번 만들어줄래? 하고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봤습니다. 신문기사에 유일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SK배터리 에메리카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이런 만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시장의 주인공은 유일로보틱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봇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주춤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로보틱스만큼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윤재 초이스 제목 한번 만나보시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될까? 유일로보틱스 SK를 업고 날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장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단연 로봇주의 중심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기사를 한번 쭉 들고 와봤습니다. 작년 9월 기사고요. 작년 10월 기사, 올해 2월 기사,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보신다면 작년 9월에 유일로보틱스에서 SK온 측에 이사진을 신규 영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관련된 협업 기사들이 꾸준히 전해졌고요. 10월 달에는 SK온 투자에 독보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유일로보틱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10월 달 한 차례 주가가 확 튀어오른 경험이 있고요. 2월 달에 유일로보틱스의 주가가 SK온과의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2월 달에 한 차례 한 번 더 주가가 슈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고점보다도 2월 달에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사는 모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기사에 오늘도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지금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유일로보틱스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최근까지는 상대적인 저평가로 좀 주목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이번 SK온과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즌2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립 연도와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상장이 돼서 202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종목이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용 다관절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부분에서 사업을 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종목 중에서 그래도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작년에 흑자 전환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력 포인트로는 전기차 배터리 공정에 투입 가능한 고정밀 자동화 로봇을 포인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SK온의 협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그렇다면 이번에 콜옵션 계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가 SK배터리 아메리카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콜옵션 행사 가격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당 28,000원의 콜옵션 행사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환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기간은 아직까지 최대 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옵션 행사 시에 SK온의 지분이 30% 이상 확보가 되면서 최대 주주로 2대 주주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 인수 가능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띄워주시죠. 산업 흐름 속에서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손정희 회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에다가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로봇 종목들이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야망인가 도박인가 라는 내용의 기사가 한 가지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SK온이 북미에서 퀀텀
점프를 시동하고 있다. 지금 생산 라인 일부를 조금 더 넓히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SK온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다면 UL로보틱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포지션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선행 지표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도 대차 잔고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어 그룹별로 공매도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피어 그룹으로 저는 UL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대기업의 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던 그룹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신다면 UL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두 종목 모두 우하 양세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공매도 잔고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UL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매도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두산 로보틱스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공매도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20%가 넘어간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어 그룹과의 비교까지 한번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확실히 주인공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UL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뒷자리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이 켜지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감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코스피 0.62%,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이 밀렸는데요. 네. 관세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면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지난주부터도 다 이제 아시던 내용이지만 이번 주에 너무나 큰 빅 이벤트들이 상존하고 있었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재개,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관련한 발표, 실제 여부, 아직까지도 지금 관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금요일 날에는 오전에는 우리 국내 정치 이벤트가 또 있고요. 또 금요일 날 밤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빅 이벤트들이 쭉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지금 극심하게 빠진 상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매도 부분도 있고 또한 신용잔고도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오늘 빠진 부분에서 아쉬워하기보다는 내일 새벽과 금요일날 중요한 이벤트들 다 잘 소화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부터 의미 있는 4월달 반등 시장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현금 있는 부분들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내일과 금요일날 중요 이벤트들 잘 소화하고 나서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어떤 섹터와 어떤 주로 종목들에 돈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에 신규 갖고 있는 현금을 투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미 투자한 종목들은 잘도 대응하면서 전략들 잘 챙겨야 할 것 같고요. 보유 현금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이원화된 전략이 조금 더 목금에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기관은 지금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뭐 1, 2, 3월 달 내내 특히 연기금이 주도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채워놓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연기금이 이제 항상 한 해에 자금을 운영하는 할 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한 5%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죠. 근데 아직 그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채워놓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2월 말부터 3월 말 지금까지 시장이 한 달 반 동안 빠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물론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그런 와중에도 연기금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종목들 단에서 튼튼히 버틴 종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올해 1월과 2월뿐만 아니라 이번 3월달 얼마 전에 3월달에도 제가 이 당신의 초이스 방송에서 초이스 종목으로 드리거나 또는 상담 요청하신 종목들 중에서 제가 더욱더 강조한 종목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기관 순매수, 특히나 연기금과 사모펀드 이런 영향력이 있는 기관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들을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전략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어렵게 확보한 여유 현금들이 있는데 물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런 이벤트들을 잘 보면서 돈 들어오는 곳을 봐야겠지만 또 어떤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 봤을 때 한 가지 중에 아이디어 하나 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시장 때에도 연기금과 사모펀드 등의 기관 수급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 4월달, 5월달에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재 초이스는 로봇 종목으로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로봇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손정희 회장의 통 큰 투자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하향 그래프를 전체적으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일로보틱스인데요. 콜옵션 행사로 인해서 SK온이 이제 최대 주주 등급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상당히 큰 이슈고 이미 이거에 대한 어떤 대기업 쪽에서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콜옵션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올해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한번 슈팅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두 번째로 유일 로보틱스에 들어온 부분인데 이미 SK온이 이미 작년도에도 상반기에도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미 지분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시장에서는요 대기업 단에서 삼성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LG라면 로보티즈, 그러면 로보스타 등등 각 대기업 집단과 지분으로 엮여 있거나 강한 협력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미 다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2월 중순부터 야금야금 정말 진짜 SK 쪽 그룹에서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이나 또 오늘 나왔던 콜옵션처럼 더욱더 강한 그런 이제 모멘텀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2월 중순부터 시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먼저 선제적인 주가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 2월 차트 보시면 2월 중순부터 좀 3월 말까지 한차 상승 나온 다음에 양호한 기간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어제와 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들 유일로보틱스와 SK온의 그런 내용들은 기사 보시면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보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SK온이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나 이런 부분을 로드맵 가리면서 왜 이걸 하는 것인가를 봤을 때 사업을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다면 물론 SK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산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다관절, 직교, 협동 로봇 등 이런 로봇들을 만들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특히 북미 쪽에서 이미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SK온의 북미 쪽 배터리 공장
여기에서 자동화 설비 쪽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2월 최근까지 주가를 올리는 그런 큰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북미 쪽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에서의 그 공장에서 실제 어떤 그 로봇 기업의 그런 장치와 실력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에서 접목되는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본다면 사실 율로보틱스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직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은 다른 로봇 기업들도 볼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오늘 루일 로보틱스, 그러면 다른 기업은 또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로 뭘 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종목 중에서 다른 종목들도 이런 모멘텀을 갖고 갈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늘 따라붙는 단어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클래시스가 삼성이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도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런 좀 닉네임이 붙었었는데, 요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 흐름을 본다면 마냥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또 보면서 비교를 해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2의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건 이 인수설이 들려오고 나서 주가가 5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상승할 때 모멘텀을 그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닉네임이 붙는 것 같은데, 요새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사실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성장성이 아무리 뛰어난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참 2개월도 아니죠. 사실 못하면 한 달 반 정도 만에 5배가 올랐다 한다면 이 정도의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어떻게 본다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악재성 내용이 나오니까 40만 원부터 꺾이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5배 이상 주가가 오르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매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2월 말에 이 차트에서는 제 차트에서는 21선이 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보면 이제 한번 1차적인 지지였던 1월 말과 2월 초에 21선은 깨지 않고 그 다음에 눌림 나오다가 반등 나오니까 한 번 더 슈팅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2월 말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제 21선 눌림 테스트에서 지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봉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내내 3월과 지금까지 한 달 넘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식에서 이런 흐름들은 당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만 급등하다가 빠진 부분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중장기적인 그런 삼성그룹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드맵은 꺾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 눌린 부분들, 아쉽게 빠진 부분에서만 대응 전략을 세워간다면 저는 다시 한번 또 의미 있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주가가 밀리면서 현재 26만 6천 원까지 밀렸어요. 제가 이 선을 그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지지받고 있는 26만 원 라인, 이 부분은 1월달 최초 급등 나왔을 때에 1월 한 달 동안 내내 저항이었던 그 라인과 맞닿은 부분입니다. 이전에 매우 두터웠던 저항을 1월 말에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거에 두터웠던 저항선이 이후에는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는 차트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지금 그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 섹터 관련해서 크나큰 악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저점 부분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여전히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채팅창에 프레젠트 형님께서 코스닥 공매도 순위를 한번 쭉 올려주셨는데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탑5 리스트 안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갔는데, 로봇 종목들 요새 눌림의 대표적인 이유가 공매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공매도 잔고 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그 잔고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걱정을 크게 안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공매도 항상 볼 때마다 고민하는 게 대차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면 저 빠지는 거 아니냐,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가 허수로 매도할 수는 없고, 반드시 대차 잔고에 쌓인 물량에서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행 지표를 통해서 이 종목의 대차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특히 거의 공매도의 거의 80% 이상이 외국인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게 롱숏 전략을 취할 때 공매도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공매도를 실시하는 그 주체가 마냥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고가 물론 이제 쌓여서 공매도로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난 거서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로 실행할 수 있겠지만 그 종목에서 뭐 지금 힌트로 본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매매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거나 로봇 섹터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반등한다 해버리면 공매도를 실시하는 물량들은요. 지금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렸을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자 비용에다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버린 반대로 손실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무조건 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주가가 한 틱 위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공매도가 들어간 종목인데 주가가 좋은 내용 나와서 올라간다 한다면 오히려 그게 공매도를 갚기 위한 쇼커버링 나올 수도 있다. 우리 예전에 2022년 때 한참 배터리 종목들에서 공매도 세력과 싸우면서 쇼커버링 나오니까 큰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적이 탄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슈가 튼튼한 그런 종목과 섹터에서는 오히려 공매도 물량 들어왔을 때 오히려 단기에는 누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공매도가 오히려 아주 쇼커버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 네, 이 종목은 지금 내내 차트를 한번 띄웠는데 내내 그 전부터 2월 중순부터 빠지면서 좀 아쉽게도 작년 12월 중순과 말에 보여줬던 5만 원이라는 매우 두터웠던 없겠죠. 저항마저도 네. 지금 이번 주에 깨는 모습입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두산그룹 부분에서 협동로봇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뭐 4위권의 기업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어떤 로봇 섹터 관련한 그런 중요한 이슈 부분에서 사실 중심에는 좀 멀어진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의 부분에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서 분분하겠지만 이렇게 애초부터 주가가 꺾이는 추세, 로봇 섹터가 상승할 때도 1, 2월 때도 크게 상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특별한 이슈 없이 지금 지지라인도 깼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에서는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전 저점을 깬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서는 좀 비중을 너무 아쉽더라도 좀 정리를 좀 일부분 정리하면서 동종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이거나 또는 섹터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한참 공매도에서 여파에서 좀 피해갈 수 있으면서 시장에 중심되는 그런 종목으로 조금 일부분이라도 교체하는 부분이 이런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에서는 좀 알맞은 대응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대표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가지 종목을 이렇게 들고 오셨네요. 한 종목은 바이넥스, 한 종목은 한화비전인데요. 차트 흐름 자체가 완전히 엇갈려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많이 밀렸고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와의 그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한화비전만큼은 분위기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따라가서 하나비전 초이스해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앵커님의 딱 그 촉이 또 오늘 맞았고요. 네, 오늘 제가 초이스 가져온 종목은 한화비전이고 좀 아쉬운 내용의 비초이스로 바이넥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넥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점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밀렸고요. 오늘 이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도 8.96% 밀리면서 마감이 보여졌는데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소가 아직도 열려있기 때문에 9.22% 현재 구간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신저가를 간 종목도 몇 종목 나왔고 맞습니다. 좀 어떻게 네.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올해 1월, 2월달, 3월달 내내 트럼프의 관세 관련 정책 여기에서 관세에 대해 사용하는 섹터 부분들을 예전에 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등 다양한 섹터들이 내내 1월, 2월, 3월 달에 제기됐었죠. 그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항상 그런 이제 관세 관련한 그런 흐름에서 어떤 부분 때는 또 좋다고 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안 좋은 쪽에다가 의견이 분분했던 3월달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내일 새벽이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 관련한 부분들이 디데이가 다가오면서 점점 시장에서는 최근 트럼프의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관련한 그런 이제 멘트에 대한 수위나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멘트를 세부 분해하면서 좀 점검을 해봤더니 이게 물론 확실한 것은 내일 봐야겠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트럼프가 아마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관련돼서 좀 아쉬운 부분에 해당하는 멘트나 또 관세에 대한 발효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감이 점점 더 점증됐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차트가 그 부분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1월과 2월까지는 그래도 트럼프의 약간이나 정책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장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을 인하시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중국의 바이오시밀러 CDMO 기업들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다양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에서 반사 수혜로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한국의 CDMO 기업들이 반사수에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올해 12월과 1월, 2월까지는 유효했거든요. 그게 또 대부분의 중론이었고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변덕스럽게 멘트를 바꿔가는 그런 이제 트럼프의 멘트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코멘트들 봤을 때 그 2월 초, 2월 중순부터 스탠스가 좀 바뀐 거예요. 그게 바이낸스든 또 ST팜이든 그런 종목들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는 아쉽게 시장 하락과 동시에 같이 빠지면서 어려운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3월 말까지는 12월의 저점이었던 15,000원 라인은 지지받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지지받으면서 3월 21일, 22일까지는 급등도 나오면서 그래도 조만간 2주 후면 4월 2일 날에 트럼프가 그런 관세 관련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반사수에 볼 수 있지 않겠을까? 이런 또 심리가 또 있었거든요. 그게 또 한 주 만에 또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참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와 행정부의 그런 코멘트들 때문에 참 어지러운 그런 흐름이었지만 결국 주가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이다. 그게 지금 결국에는 작년 8월과 12월 중순 그리고 올해 3월 중순과 말에 내내 지지받았던 두터운 15,000원 라인까지도 깨진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다. 물론 내일 새벽대 상황을 또 보고 그에 따라서 내일 장중과 금요일 장중의 흐름을 또 봐야겠어요. 부분 봐야겠지만 당장은 매우 두터웠던 저항을 지지 라인을 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일 중에 빠르게 15,000원 라인 이 부분을 회복 나오는 부분이 못 나온다 한다면 너무 아쉬운 내용이지만 내가 가진 물량에서 최소한 3분의 1이나 또는 절반 정도 물량은 좀 15,000원 이하 부분에서 좀 물량을 정리해서 현금 보유하거나 또는 이 바이낸스의 추가적인 리스크를 지금이라도 대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이전 지지점이었던 15,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는 17,00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물량을 좀 더 보유하자. 이렇게 15,000원 라인 지지 여부, 다시 돌파하는 여부를 보면서 목요일, 금요일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이원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선이 이탈됐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로봇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때도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이스 종목은 한화비전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향 그 이슈가 가장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 종목 상장한 지 1년 되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올해 2월과 3월 달에 정말로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이 반도체에서 특히 AI 시장이 커지면서 AI GPU에 들어가는 우리가 HBM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BM을 층층이 8층, 12층, 16층 쌓아가고 있는 그런 로드맵의 지금 기술 로드맵인데 거기에서 정말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TC 본더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이게 SK 하이닉스의 그동안에는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5년 동안의 연구 끝에 한화비전, 자회사 한화세미텍이 있는데 그 기업이 드디어 SK 하이닉스의 그런 벤더로 들어가면서 이번 이미 3월 달에도 두 번의
수주 공시에 있었죠. 210억짜리 2개가 나왔는데 3월 중순, 3월 말에 2번 정도 총 420억 정도의 수주가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한 밸류 체인에도 정식으로 들어간 기업입니다. 지금 현각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번 수주가 끝이 아니라 올해에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한화비전에도 더 추가적인 TC 본더 물량을 납품할 수주를 납품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차트를 보시면 그런 물량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 나왔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봤을 때 제 차트에서 보면 제 위에는 차트지만 아래 보면 빨간색 선이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앵커님은 뭐 당연히 잘 아시죠. 이 빨간색 선이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관에 갖고 있는 물량을 표현하고 있는 누적 선이거든요. 본다면 빨간색 선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은 2월달 이때부터 기관이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기관이 2월 6일, 5일부터 순매수 했는데 주가도 그때부터 해서 2월 5일부터 바닥을 찍고 쭉 상승하고 있죠. 최근 2월과 3월 지금까지 2달 동안의 주가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 상승 견인하고 있는 세력은 기관 순매수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3월 14일 날 64,000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한 3주 동안 양호하게 눌리고 21선 근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런 눌리고 있고 횡보하는 이런 상황 때에도 아래를 보시면 기관 순매수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감 기준으로도 기관이 또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본다면 지금 2개월 동안 이 주식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최근 3주 동안 눌리고 횡보하는 때 어려운 시장, 자금이 딸리는 이런 시장 때에도 한화비전은 물량을 더 늘리고 있다 한다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올 한 해 내내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한 TC 본더 관련한 수주 부분에서 시나리오에서 이 한화비전이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돈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송 초반 부분에 어려운 시장 때에도 연기금이 물량을 시장을 사고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어려운 시장 때에도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기업들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힌트 드렸는데 그런 힌트에서 저는 중요한 종목 중에 한 가지로 한화비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비전 뭐 단기도 좋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3월 달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으로 종목을 접근해 보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비전에 대해서 지금 큰형님 기법으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화비전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그렇다면 큰형님 기법이 지금 어떻게 또 나와 있는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여질까요? 지금 그럼 한미반도체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차트를 제가 지금 바꿔왔는데 한미반도체 차트입니다. 완전 꺾여 있네요. 지금 네. 빨간색 선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누적 순매수 네. 선이고요. 아래 파란색은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보면 작년 12월 중순에 한미반도체가 7만 원대에서부터 1월 말까지 12만 원 올랐습니다. 그때 12월과 1월 달에는 큰 상승 보였죠. 이것도 견인했던 게 보면 기관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올랐었죠. 그런데 자, 올해 1월 말부터 주가가 2개월 동안 꺾이면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주가를 올렸던 기관이 1월 말부터 내내 지금까지도 물량을 팔고 있고 그나마 간헐적으로 물량을 매수했던 파란색 외국인도 결국에는 3월 말부터 물량을 또 빼고 있습니다. 본다면 지금 최근에 3월 말부터 해서 8만 원 주가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 최근에 7만 원도 깨진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때는 기관, 외국인 모두 다 물량을 더 팔고 있다. 이런 부분도 수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두 개를 본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또 볼 수 있겠지만 메이저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한화비전 쪽에 조금 더 기관 순매수가 더 튼튼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는 한화비전 살펴봤습니다. 한화비전과 함께 같이 비교가 되고 있는 종목인 한미반도체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은 한화비전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고민 많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은하님의 종목 APR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67,600원에 15%, 오늘만 무려 7,100원 하락했습니다. 장마 감가가 좀 많이 밀렸죠,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7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펼쳐주다가 그렇죠. 이렇게 툭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 갑작스러운 이렇게 21선 깨면서 음봉 나온 부분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오늘 이미 장은 끝난 상황이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현재 지금 유은하님께서 67,000원, 67,000원대 초반 정도 한다면 뭐 비중은 15%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쁜 그런 단가는 아닌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먼저 말씀드린다 한다면 지금 제 중요한 선 두 가지를 걸어볼게요. 현재 6만 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 선을 그었던 62,500원. 어떻게 본다면 오늘 장중 최저점 부분에서 올라왔다가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현재 최근에 2월과 3월 달에 2개월 동안에 힘이 있는 상승 추세에서의 지지할 수 있는 튼튼한 선 두 가지가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저는 이 선을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은 오늘 좀 밀린 것 때문에 아쉬울 수 있지만 조금 더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넓게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지금의 이 음봉도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유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 이 종목을 보는 큰 아이디어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제 특히 이제 이게 뷰티 디바이스 쪽, 그래서 우리가 AGR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부분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튼튼한 실적 성장의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 혹시 앵커님께서도 이거 쓰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또 이제 아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분들도 많이 이 APR 이 디바이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의 예전에 뭐 VT랑 비슷하게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미 탄탄한 수요층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이미 화장품 주력 브랜드 이 메디큐브가 미국 온라인에서도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오늘 좀 빠진 부분은 이게 기업이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2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가면서 화장품 기업들 많이 있죠. 중에서 APR이 가장 튼튼한 모습 보였고, 화장품 섹터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APR에서 일부 단기간에 좀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 자금 가지고서 동종 화장품 섹터에서 다른 종목들로, 좀 소외된 종목들로 갈아타는 그런 단기적인 좀 화장품 섹터 내에서의 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에도 화장품에서 중요한 것은 한한령 해제 관련한 중국에서의 중요한 모멘텀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올해에도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미국 현지에서의 점유율 상승에 대한 수혜, 이 부분인데 APR은 다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특히 또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다면 APR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넓게 보실수록 더욱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종목으로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락에 너무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만 해도 긍정적인 기사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고, 일단 목표가도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 20% 넘게 높여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른 데에 따른 피로감으로 오늘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음식료 종목입니다. 대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24,750원에 10% 고요. 전망과 함께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라고 용선제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2%대 반등이 나왔죠. 요새 음식료 종목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트박스라던가 SPC 설립이 두 자릿수 때 급등세에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의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식료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 같아요. 대상도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특히 2월과 3월 달에 바닥권에서 큰 상승세를 보이고, 물론 지금 최근에 3월 말부터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빠진 부분과 일부분 동조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상의 나쁜 부분 때문에 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월 초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18,000원대 중반 바닥에서부터 쭉 상승 나올 때 견인하고 있는 게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수매수 쭉쭉 들어오면서 같이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급들이 넓게 본다 한다면 지금 물론 3월 24일 이후로 한 2주 동안 26,000원에서 주당 2,000원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대비한다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은 거의 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 잠깐 흔들리는 것 외에는 큰 추세는 흔들림이 없고 메이저 수급도 튼튼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많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음식료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나름 잘 버텨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에서의 피난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부적인 부분 본다면 미국에서도 지금 뭐 계란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파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물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그만큼 또 이제 한국 쪽에서의 그런 음식료 관련한 부분에서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당장 지금 상태에서 다시 바로 위에 있는 21선 저항을 힘차게 뚫고서 급등할 수 있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성격에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용선주님께서 보유하신 단가가 24,000원대 중후반 한다면 사실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보시고요. 지금 뭐 특히 기관 순매수가 더더욱더 이 종목의 주포인데 기관이 물량을 크게 팔아서 23,000원 이 최근에 있었던 이 지지라인 여기를 깨지만 않는다면 여기를 깨면 물론 내가 보유한 비중에서 최소한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3,000원대 위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3,000원 윗단에 있다면 이 종목 여유롭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테라피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데브시스터즈고요. 평단가가 높네요. 53,200원에 비중은 20%. 작년 여름쯤에 매수해서 좀 물린 지 오래됐습니다. 언제쯤이나 매수가 근처까지 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짚어주셨는데 데브시스터즈가 아무래도 쿠키런 원게임 리스크로 좀 유명한 종목이죠. 근데 원게임이지만 너무 잘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올해 같은 네.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도 같이 한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래도 주가가 반응은 나오고 있는데 작년 12월 연말을 기준으로 앞자리수가 2번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5만 원까지는 조금 멀어 보이죠.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리스크 또 수출 관련한 부분들 당연한 노이즈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엔터 미디어 포함해서 게임 섹터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래프톤이나 그런 지금 중소형 게임즈에서는 데브시스터즈 이렇게 또 게임 관련해서 조만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서 시장 트렌드와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겠지만 관세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노출도가 너무 높은 기업들은 이제 매도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돈이 들어왔지만 만약에 내일 관세 관련해서 발표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관세 관련한 다음에 대한 전망들을 소화해 주면서 목요일, 금요일 그런 부분들 소화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동안 피해봤던 기업들이 저가 매수나 다양한 또 새로운 또 관점에 대한 전망 때문에 이제는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에 피해본 기업들의 돈이 또 다음 주부터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돈들이 다시 그런 관세 그동안 피해봤던 종목들에 들어간다 한다면 또 만약에 시장이 중대형 종목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2, 3월 달에 선방했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양방을 다 봐야겠지만 너무 마냥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갖고 보기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물량을 정리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열어두자 측면이고요. 만약에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한다면 저는 이 종목 최소한 4만 원. 이 4만 원 라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이탈되면 그때는 저는 좀 전량 좀 매도하는 관점을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너무 멀리 보기보다는 작년 차트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1차적인 그런 목표로는 47,000원 정도, 제가 윗선 그었는데요. 47,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이번 상승하는 2월과 3월달, 4월달에 상승 사이클에서 좀 최고치로 좀 보시면서 47,000원대 근처에 오면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테라피님은 이미 평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 바로 목표가까지 보유하신 그까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이 정도로 좀 더 올라온다 한다면 비중 20%에서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는 아쉽지만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다른 비중을 보유하시는 그렇게 좀 보시는 관점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데브시스터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님의 종목 농심이고요. 40만 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도 요새 반전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1등 자리를 뺏겨서 아쉬웠던 종목이었는데 농심이 또 새로운 신작을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참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반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44만 4천 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약간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큰형님 기법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종목에 해당하는 섹터에 대한 전망과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도 물론 봐야겠지만 저는 사실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이슈가 되었든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진성으로 올리기 위하고 추세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또 자금 사이즈가 큰 그런 형님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큰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그동안에도 주가가 이상하게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거나 눌리고 있다. 저는 그런 타이밍에서 종목들을 공략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심도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뭐 신라면 툰바인가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 네. 신라면 툰바 이거 글로벌 런칭 본격 지대되면서 그거 보면서 또 주가가 또 3월달에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도 보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이미 그에 대한 흔적들이 3월 초부터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기대감들이. 물론 시장에서 지금 음식료 관련 섹터에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 때에도 하락장에서의 대안으로 농심을 포함한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보면 3월 초부터 기관수 매수, 빨간색 기관수 매수가 꾸준하게 3월달 내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원을 그어보면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44만 원을 찍고 나서 한 지금 2주, 3주 연속으로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때에도 주가를 3월 초부터 올렸던 기관수 매수가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보면 뭐 신라면 툰바, 뭐 음식료 섹터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차트와 수급만 보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한다면 이런 수급 본다 한다면 기관 수급이 갑작스럽게 장중에 대량 순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또 두 번째로 주가가 현재 매우 중요한 이전의 지지점이었던 40만 원, 이 40만 원 라인을 크게 음봉으로 깨지만 않는다 한다면 그러면 뭐 굳이 섣부르게 매도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관점. 빠지기보다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보시는 관점으로 의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농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평단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25,129원인가 그래요. 25,000원대 그리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비중은 20%. 지금 그러면 그래도 많이 손실은 아니신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게 되실까요? 저 이거 제가 그 매도를 제가 어디에서 담아야 될지 몰라서 그쵸, 너무 답답해서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봐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평단가만 본다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고민되실 시점이에요. 지금 네. 꾸준히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정책 자체가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좀 올라가기 한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기사도 나왔는데 좀 반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탄핵 관련한 선고 관련해서 그럼 현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과 엮여 있다 보니까 단기에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 비중이 아마 또 20%라서 이런 또 흔들림에 아마 좀 더 우려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감은 다 떨쳐내시고 이런 종목이야말로 정말로 그냥 여유 있게 쭉 가져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단가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잠깐 이런 흔들림은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아비규환 같이 이렇게 빠지고 흔들리는 이런 시장에서 이 정도 튼튼하게 지켜주는 종목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저는 잘 보유하신 거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원전 섹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면 최근에 챗 GPT에서 지브리 관련한 그런 이제 맞습니다. 부분으로 뭐 지금 오픈 AI CEO도 우리 지금 GPU가 녹아나가고 있는데 누가 GPU 10만 개면 좀 줘라 막 이렇게 네.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 섞이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번 또 AI의 붐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한 번 더 지금 나온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미 지금도 미국과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생성형 AI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데 이런 챗 GPT 열풍 때문에 다시 한번 또다시 제2의 붐이 나온다 한다면 더더욱더 전력 수요는 더 급증하거든요. 전력 수요 급증해서 원전은 더더욱더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에너지 원입니다. 본다면 이미 지금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그걸 만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는 그런 큰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AI 성장과 함께 맞물려 보더라도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종목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번 주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흔들림의 이 종목까지도 매매 관점도 흔들릴 그런 종목은 아니다. 넓게 보자. 뭐 넓게 본다는 측면이 뭐 1개월, 2개월 짧은 거 아닙니다. 뭐 3개월, 6개월 넓은 관점으로 보시면 그런 기간만큼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이 수익으로 보상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분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도 아니고요. 3개월 정도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상담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은하님께서도 이 종목을 질문해 주셨었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관세 리스크, 내일 D-Day입니다. 어떻게 네.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선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매우 빅 이슈들이 지금 하나씩 소화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내일 새벽에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전략인데요. 그 부분이 내일 또 윤곽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또 한번 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국내 정치적인 이슈와 미국 금요일날 밤에 미국 고용보고서 중요한 것들이 다 이번 주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씩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좋은 관점으로 보시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3전 실적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4월달 중순과 4월 말까지 릴레이로 북미 쪽에서 북미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발표가 쭉쭉 나오거든요. 뭐 TSMC, 엔비디아 등등 쭉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눌리고 있고 어렵게 보여지는 반도체 쪽. 이미 실물 경기는 반도체 쪽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HBM 수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3전 발표 나올 때부터 해서 다시 우리 반도체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저도 오늘 또 관점에서 하나비전 말씀드렸다시피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달에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지만 집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관련한 수혜주들 그리고 미국의 LNG 관련한 장려하는 부분에서 LNG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였던 로봇 관련 기업들, 특히 이런 섹터들은 이번 달에도 내내 호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교체 종목으로도 이번 주 목금은 좀 넘어가고요. 다음 주부터 시장 반등 나올 때에 그런 힘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부분들, 매수하는 부분들도 한번 보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